안녕하십니까. 예민수 앵커입니다. 미국이 전격적으로 제로금리를 선언하면서 금리를 내렸습니다. 우리 한국은행도 따라서 금리를 내렸습니다. 금리 인하 도미노가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치고 있는데요. 이 금리 인하 추세가, 도미노가 약일까 독일까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리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또 내렸고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태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이번에 위기가 투자자들에게 기회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 10년 위기설, 10년마다 경제는 위기를 겪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1997년에 우리는 IMF 위기가 있었고 그때 혼란을 틈타서 사람들은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 리먼 사태가 있었고 동일한 사태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12년 만에 2020년에 코로나 사태로 인한 금융시장의 급변동 그리고 경제 위기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큰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 제롬 파월과 도널드 트럼프, 이주열 총재 3명의 인물을 비교하면서 지금의 작금의 상황들을 좀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제롬 파월입니다. 미국은 제로금리를 선언하면서 금리를 생각보다 빠르게 0.0에서 0.25%로 내렸습니다. 제로금리인 거죠, 사실상에. 지금은 예전에는 0.75, 0.5 이렇게 포인트를 짚었는데 미국은 밴드를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0.0에서 0.25%라고 하는 것은 사실 0%, 제로금리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제롬 파월이 1%포인트나 100bp의 금리를 내리니까 트럼프는 뭐 아주 행복하다고 잘했다고 손을 치켜 세우고 있습니다. 정말 이 철없는 트럼프 리스크를 어찌 해야 될지도 시장은 고민이고요. 한국은행은 0.5%포인트 금리를 전격적으로 따라서 오늘 내렸습니다. 그래서 1.25에서 0.75%로 금리가 내렸는데요. 한국은행의 이주열 총재도 점잖은 분처럼 우리가 알고 있고 뭐 점잖으시겠죠. 그런데 대응 자체가 정말 뭐 대응을 하고 있는 건지 안 하고 있는 건지 답답하기 그지없는 상황들이라 3명의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한마디로 답답한 상황들입니다. 기사를 좀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미국은 지난 3월 3일이었습니다. 미국 연준이 긴급회의를 통해서 금리를 0.5%포인트 50bp를 내렸죠. 그러면서 1.5에서 1.0으로 그때 내렸고요. 3월 FOMC 17일, 18일로 예정된 3월 FOMC에서 추가적으로 금리를 내릴 걸로 시장은 예측했습니다. 한 75bp 정도를 내리지 않겠는가 생각을 했는데요. 결국은 제로금리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일부에선 했고 그렇게까지 갈 수 있을까라고 얘기를 했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이번 제롬 파월입니다. 3월 15일 일요일 휴일날 긴급회의를 통해서 100bp 1%포인트가 100bp입니다. 100bp 1%포인트인데 거래를 하다 보면 굉장히 1%라고 하는 단위가 크거든요. 0.0 몇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100bp로 세분화해서 0.5면 50bp, 0.25면 25bp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포인트 금리를 전격적으로 인하를 했습니다. 제롬 파월 2부는 그동안 백악관 트럼프에게서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금리 안 내리고 뭐 하고 있는 거냐? 당신은 뭐 하고 있는 거냐? 그리고 뭐 집에 갈 생각해라. 몇 번 자르겠다는 얘기를 트럼프가 했었는데요. 갑자기 근데 그동안은 이제 제롬 파월은 버텼거든요. 뭐 내가 알아서 한다.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지. 백악관에서 신경 쓸 일이 아니라고 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2022년에 임기 때 잘리기 싫어서 해임당하기 싫어서 했다. 트럼프의 얘기를 들어줬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렇게 뭐 자리에 연연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거보다는 지금의 사태를 굉장하게 심각하게 해석을 했고 시장 대응을 해야겠다는 애국심이나 책임감의 발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는 대응을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증거가 지난 3월 3일 날 소위 빅컷이라고 50bp 금리 인하를 했는데 금융시장이 싸늘했죠. 주가가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3월 15일
어제 금리를 또 100bp를 무려 내리면서 제로 금리를 선언했는데 미국 선물 시장은 급락하고 있고 아시아 시장은 또 빠졌습니다. 주가가. 나중에 쓸 카드가 있느냐 이런 걱정을 시장에서 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자리를 보존하기 위한 것이든 혹은 애국심의 발로이든 제롬 파월의 대응 자체는 상당히 초반에도 그렇습니다만은 좀 서투르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습니다. 두 번째 인물, 손을 지켜 세우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죠. 연준의 기준금리 제로 인하 소식에 트럼프의 첫 마디는 아주 행복하다, 잘했다, 이런 얘기를 백악관 브리핑에서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연준이 계속해서 미적미적하니까 계속 쓴소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롬 파월, 너 자꾸 그렇게 하면 잘라버리겠어라고 계속해서 압박을 했었는데요. 100bp를 인하하니까 아주 행복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뭔 생각이 있는 건지 트럼프 대통령은요. 코로나 사태 초기를 우습게 봤다가 지금 뭐 엄청난 파장이 있었고요. 다행히 본인이 그래도 코로나 검사 받았는데 음성이라네요. 정말 뭐 미국의 대통령이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하면 전 세계가 엄청난 파장으로 갔을 거예요. 트럼프라는 인물 때문이 아니라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변수가 몇 가지 있습니다.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대선에서는 트럼프의 재선이 매우 우세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변수가 지금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민주당에서 버니 샌더스가 아니라 조 바이든이 치고 올라오는 상황이 트럼프에게는 괴롭습니다. 트럼프는 사실은 조 바이든이 올라오게 되면 사회주의 대 자본주의 이런 구도로 몰아치면서 사실은 샌더스를 쉽게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조 바이든이 아니라 샌더스가 올라오기를 기다렸는데 지금 분위기는 이제 조 바이든을 좀 기우는 거죠. 조 바이든의 중도 세력이 올라오게 되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약간 비슷한 성향 그리고 조금 더 샌더스보다도 상대하기가 껄끄러운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게다가 코로나 사태로 민심이 바뀔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누가 그러더군요. 이렇게 급격한 변화가 있을 때마다 정권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이 재선 가도의 이 문제점들도 당초에는 이제 트럼프의 재선이 거의 기정사실화 될 정도로 강력한 것으로 봤었는데 변수가 좀 생겼어요. 이것도 좀 코로나 사태와 연관지어서 지나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이고요. 트럼프는 뭐 지금 계속해도 참 문제이고 여기저기 문제를 계속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고 재선화도 끝난 게 아닙니다. 아마 중국에다가 엄청난 다시 압박을 넣으면서 제2의 아주 미중 무역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 거죠. 뭐 자기는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면 내가 할 건 뭐냐? 내가 할 것은 이제 역사에 길이 남는 위대한 대통령, 강력한 대통령이 됐다는 걸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이후로는 뭐 표 생각할 것도 없잖아요. 중국이나 뭐 엄청나게 더 밀어붙일 겁니다. 이분은 바뀌어도 또 트럼프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죠. 트럼프 바뀌면 좋겠다. 바뀌어도 사실은 혼란이 장난이 아닙니다. 민주당의 조 바이든이 된다고 해서 모든 한미 관계들 세계 자유 경제로 다시 돌아가고 중국하고 좋아지고 절대 그럴 리 없죠. 이건 뭐 트럼프이기 때문에 아니라 중국이 올라오기 때문에 세계 패권 경쟁에서 미국이 견제하는 거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지금 중국을 견제해야 될 상황입니다. 어쨌든 간에 참 괴롭습니다. 그나마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보면 속은 답답하지만 트럼프가 계속 한 번 더 하는 게 상대적으로 나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주열 총재 오늘 한국은행이 이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를 했습니다. 빅컷을 했다는 거고요. 사상 첫 기준금리 0%대 1.25에서 0.75%로 들어간 상황인데요. 한국은행이 그 정례회의가 4월 9일이에요. 그러니까 4월 9일 정례 금통위까지는 기다리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당초는 17, 18일 미국의 FOMC가 열려서 금리를 추가적으로 내리면 한국은행도 따라서 내릴 걸로 봤는데 지금 이제 미국이 갑자기 제로 금리로 가니까 마음이 급해진 거죠. 오늘 갑자기 금통위를 열어서 금리를 내렸습니다. 당초에는 25bp 정도 아니면 한 50bp 정도 배짱이 있으면 50 정도는 내릴 수 있다고 했는데 50을 결국 내렸는데요. 근데 그야말로 이게 한국은행은 뒷북이고 효과도 미지수입니다. 지금 기업들이 사실은 금리가 높아서 투자를 안 하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기업들이 돈 많아요. 근데 이제 투자를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이 오히려 우리 이 정부 당국에 대한 정책에 대한 리스크, 세계 경제에 대한 불안감 그런 것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은행은 늘 선제적이지도 않고 늘 정부 눈치 보고 쓸 수 있는 카드도 없고 이번에도 그나마 25bp가 아니라 50bp 내렸지만 그야말로 면피입니다. 이걸 가지고 시장이 살아나거나 금융시장이 기대하고 한국은행 역시 이런 얘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국도 내리긴 내렸지만 이제 미국하고 금리 역전 현상이 해소되자 내리긴 내렸지만 그야말로 안 하니만 못하다고 하긴 그렇지만 해야 별로 소용없는 일들을 오늘 했습니다. 금통위원들은 이렇게 이주열 총재를 포함해서 정부 눈치만 보고 있고 뒷북치고 있고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다라고 하긴 하지만 답답합니다. 금통위원들 정말 그렇게 눈치만 보고 할 일이 없으면 그냥 집에 가시고 세금 월급이라도 안 받으면 세금이라도 줄 거 아니에요. 금통위원 7명 8명이 모여가지고 지금 금통위원이 지금 장관급이죠. 근데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롬 파월 그리고 트럼프, 이주열 총재 세 명을 보면서 이 금리나 도미노의 현상들을 분석을 한번 해봤고요. 그러면 이 금리 인하는 과연 또 미국의 제로 금리, 한국의 금리 인하는 이 금리 인하 도미노들은 약일까 독일까? 일단은 당연히 약이죠. 독은 아닙니다. 약발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게 문제이지 사실은 약을 쓴 거죠.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약이라고 보이는 건데요. 이후에 쓸 카드가 무엇이 남아있냐라는 시장에 이제 의구심이 있는 건데 그런 점에서 금융시장은 미국이 제로금리로 갔습니다만 단기 변동성 자체는 굉장히 아직까지 살아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약은 계속 나올 겁니다. 미국이 카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고요. 미국이 이제 또 금리를 내렸지 않습니까? 양적 완화하겠죠. 또 미국 의회가 나서서 여러 조치들을 쓰기 때문에 약을 쓸 겁니다. 기본적으로 약을 몇 번 쓰느냐의 문제지 약발은 먹힐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대공황 때와는 다르다. 대공황 때는 주가가 막 오르고 자산 거품이 생길 때 연준 위원들이 그걸 잡으려고 금리를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정책을 모르고 썼다는 거예요. 지금은 쓸 수 있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요. 정책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두 번째는 유동성이 다시 풀릴 겁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엄청 지금도 풀려 있는데 유동성이 더 풀린다는 거는 큰 변동성을 예고하는 거고 다른 측면으로 보면 금융시장에서 이 자산 가격이 주가 등이 반등할 때 대단히 빠른 속도로 회복될 가능성을 좀 예고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돈의 힘이란 게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뭔가 사람들이 이거 갖고 되겠어 하다가 뭔가 이제 트리거가 좀 생기고 시작하면 이젠 된 거 아니야 생각하면 굉장히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금리 인하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풀린 돈이 기업으로 가서 갑자기 기업들이 투자를 늘린다 그렇게 보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풀린 돈은 어디로 갈까요? 부동산 아니면 주식시장으로 가겠죠. 부동산은 사실 상당히 고점 징후가 좀 있는 상황들이고요. 일부 강남권에서 급매물들이 나온다는 기사도 있지만 또 정부가 그 규제를 쓰고 있지만 이렇게 유동성이 공급되게 되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돈이 다시 공급되기 때문에 쉽게 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있든지 부동산 시장은 꽤 에너지가 공급되는 그런 측면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주식시장은 이미 일부 그 프레시머니라고 하죠. 큰 손들의 돈이 벌써 움직여 들어와서 삼성전자나 주식들을 산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적
제한적이긴 하겠습니다만 주관적인 자금들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겠다고 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금리 인하 도미노 현상이 경제의 금융시장의 독일까 약일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